특히 세종시는 신도시다 보니까 아마 더 할 거예요. 뭐 어디 다양하겠지만 10억짜리 물건을 제가 3억에 사고 옆에 뭐 에피라는 분이 5억에 샀을 때 이렇게 통으로 들어온 메디컬들이 그 약간은 그 사무장들이 사실은 시행사와 접촉을 해서 작업을 치거든요. 사기니까 내가 고소하면 되지? 라는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라면 그 당시 살 때는 당연히 다 맞춰 있겠죠. 근데 하나하나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채워도 공식도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김명식 대표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위해서 이제 현업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상가 관련 투자 쪽에 투자자이면서 이런 쪽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김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세종시에 거주하는데, 특히 세종시는 신도시다 보니까 아마 더 할 거예요. 뭐 어디 다양하겠지만, 특히 세종시 이 상가 심각하고, 뭐 수도권도 저도 이제 일주일에 3, 4회 다니지만 특별히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상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실이 생긴 다음에 이 공실이 다시 이제 채워지는 게 사실 그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 자체가 좀 많이 장기화되는 거 보니까 좋지는 않다, 이런 판단이 많이 보이고, 또 이런 상가를 이제 분양받으신 뭐 건물주나 수분양자 입장에서 많이 사실 안타깝고,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나 산 게 있는데 요즘에 잘 안 팔려서 좀 저도 속상한 입장입니다. 글쎄요, 크게 뭐 차이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출발 같아요. 출발 자체가, 저도 이제 상가 투자하지만 내가 얼마나 싸게 떴느냐에 따라서 이제 임차인이 맞춰지고 매도가 되고 그 차이 같고, 뭐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또 옥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옥석을 사신다 하면 또 돌아가는 게 또 이 시장 같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뭐 이론적인 보다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어렵다는 세종 신도시에 그 안에서도 이제 단지 상가 그거를 이제 싸게 떠서 대파는 작업을 계속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지금도 사실은 많은 기회인 것 같고, 이 기회를 잡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일단 출발이거든요. 출발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그 물건을 얼마나 싸게 잡냐가 모든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초보자들이 덥석, 특히 경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10억이 나온 걸 내가 4억에 잡으면 와, 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4억에 잡아도 답이 안 나온다는 개념. 그래서 그 시장의 현재 가치를 알고서 접근해서 싸다는 판단 기준이 쓰시는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기회라고 봅니다. 네. 일단 가격이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10억짜리 물건을 제가 3억에 사고 옆에 뭐 5억에 샀을 때 이 임대가 자체가, 어쨌든 저는 한 3억에 샀으면 한 100만 원 초반에 임대를 줘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5억에 사신 분들은 160, 170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정상적인 임차인을 하면 두 물건이 비슷한 조건이면 당연히 싼 데 가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어쨌든 저가의 출발이 모든 시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엑시스는 아직 없고요. 최근에 투자한 거는 5억 초반 거 1억 7천 부가세 별도로 사서 지금 계속 작업 중이고,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이 붙어서 아마 다음 주 중 정도면 이 물건을 아마 가타부타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7억짜리 투자한 거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 계속 엑시트를 좀 준비하고 있고,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저는 투자할 때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법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잔금 치고 보유权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약간 개인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메디칼도 좋고 좋지만 시설비가 많이 들어넘죠. 그리고 그 임차인과 어쨌든 계약 쓰기에 한 번씩 보잖아요. 봤을 때 그 느낌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나와도 그 장사하시는 임차인 입장에서 내 첫 번째 딱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모든 자영업자들이 첫 번째 내가 매출이 나왔을 때 이걸 내가 월세를 내겠다, 관리비를 내겠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월세나 관리비 맞추실 분도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이거를 중요하게 안 여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연체가 되다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감정골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큰 게 들어오면 좋겠죠. 하지만 좀 기본 시설비가 좀 들어가는 업종하고 그걸 운영하는 그 임차인의 성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만약 1층 10평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손 안 대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거의 시설 모골리나 뭐 싸게 1, 2천짜리 그 상태에서 간판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지만 만약 10평이라도 뭐 F&B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1억은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 정도 들어간다 하면 충분히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만 만약 올차임 대비 한 10배 이상만 확보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베드컬 쪽 같은 경우 사실은 저는 이제 주변에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 구분 상가 위주로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보통 투자하신 분들의 금액 사이즈들이 보통 뭐 3억에서 뭐 많아야 15억 사이즈잖아요. 통건물 개념이 아니고 꼬마 빌딩 개념이 아니고 어떤 상가에 구분 상가를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메들카 같은 경우는 뭐 2층이다. 2층 전체 중에 내가 딱 한 하우스를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3억, 4억에. 이럴 때 문제점이 이렇게 통으로 들어온 메디컬들이 그 약간은 그 사무장들이 사실은 시행사와 접촉을 해서 작업을 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명함 개념이죠. 원장님 1억들 가지고 다니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을 개원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사와 작업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 물건을 혹시라도 내가 매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영업 안 하고 나중에 자빠진다. 이런 마인드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생각나는 부분은 이렇게 메디컬이든 아니면 대형 업체가 들어왔을 때 나는 2층에 50칸 중에 한 칸을 샀는데 전체를 터서 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임대를 줄 때 나중에 매각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연접했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 물건을 사실 분들은 현금 100% 보유하신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인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관점까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어서 처음에 상가를 살 때 내가 3년 보유할 건지 5년 보유할 건지 이 목적 자체를 처음부터 엑시트 개념 있죠. 그 계획을 가지고서 임대를 주시는 게 우리 초보 상가자라 하면 좀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저기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거 사기니까 내가 고소하면 되지 라는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라면 제가 이제 세종시 하는 예를 들면 세종이 한 7층인가 전체를 이제 병원이 들어오는 개념으로 했었는데 아예 그 물건이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다 해요. 방도 다 쪼개요. 복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베드까지 막 들어와요. 그리고 6개월 지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소송 가면은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왜? 이분들도 나도 병원을 만들려고 하다가 중간에 나자빠졌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 결과 그때 거의 4년 걸렸거든요. 승소를 하긴 했는데 그게 거의 완전한 승소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요. 예. 온전하게 들어와는 또 있어요. 또 세종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종에 또 우리 삼성할고 대평동에 이제 그 병원가 BRT 주변으로 우측으로 쫙 형성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건물이 전체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까 드린 것처럼 사무장이 원장님을 이제 이름 있는 분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실제 영업까지 해요. 액션을 보여줘요. 그리고 한 6개월 하다가 영업이 도저히 안 돼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더 답 안 나오죠. 그러면 이 건물은 참 답답한 게 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월세 받던 거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또 렌트프리를 또 이빨 받아요. 실제 계약을 2년 했는데 이제 월세를 받을 만 하니까 나자빠지고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런 분양 사기에 끝판왕들이 많다라고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혹시라도 이걸 보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개하실 때. 네. 그냥 말씀 나온 김에 분양 사기 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단지대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개인들은 한 칸씩 받지만 우리 법인들 같은 경우는 한 군씩 떠요. 그럼 한 군이 5칸 해가지고 요걸 터가지고
마트로 이제 계약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L 마트가 들어오겠다. 그럼 L 마트가 5년 동안 계약을 해요. 정상적인 수수료는 보통 수익률 5% 맞춰주거든요. 5% 맞춰주고 나서 5년 뒤에 바로 옮깁니다. 그러면 6년 차 때부터 이걸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 당시 수익률 5%에 의해서 내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6년 차부터 막상 이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제 경험상 임대가는 주변에 한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걸 50억에 샀으면 실제 나는 50억에 살 필요가 없이 15억이나 20억에 살 물건을 내가 그 수익률에 의해서 작업된 거에 의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도 지금 한 2군데 봤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 최근에 한 군데는 이제 LG U 플러스 핸드폰 가게가 들어왔는데 역시 수익률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분은 50억에 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맞춰진 베이커리 쪽은 작업을 안 쳐요. 장난을 안 쳐요. 칠 수 없는데 유통 쪽이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가 5년 맞췄던 특히 단지를 상가에서 법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바로 또 피부쳐 팔거든요. 7천 뭐 1억 붙여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뒤에 이 마트가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현재 조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까라는 검증한 다음에 사시면 그때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검증하시면 사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좀 쓰실 겁니다. 저는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안 보여요. 왜? 그 당시에 얘네들의 수익률표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게 안 보입니다. 원래 뭔가 좀 쓰이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고 나서 저 같은 경우한테 상담 오신 분들이 넋두리에 와요. 예, 도장 다 찍고 나서 찍기 전에 와야 되는데 찍고 나서 오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해결책이 없어요.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저는 그냥 차라리 만약에 50억 정도까지 아니고 만약에 뭐 10억 전후라 하면 솔직히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저는 혹시 주변에 그 자리에 자기가 필요하신 분이 그런 분들이면 그분들한테 그냥 5억이든 4억이든 던져라. 던지고 그냥 속 편하게 사셔라. 이분들이 재밌는 게 매년 재산세 날라오고 관리비 날라오고 뚜껑이 막 열려요. 잊고 있다가 또 생각나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온전하게 사고 싶으면 내려놓으시고 던지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큰 물건들은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살 분들이 없죠. 원래 세종시가 이제 6생활권으로 되어 있는데 고운동 1생활권 중에 1-1생활권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세종시가 동그란 모양이거든요. 도너츠 모양인데 이제 약간 북쪽 11시 방향, 12시 방향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중앙은 센터일 거 아니에요. 중앙 거리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아파트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통이잖아요. 세종은 교통은 이제 BRT라고 그래서 우리 버스 전용 차선 개념인데 BRT 좌우 아파트 상가들이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운동은 거기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개념에서 지금 아파트 개념도 세종시에도 가장 그래도 저렴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물건지 주신 것 같은 경우는 그쪽 주변 세대가 한 5천 세대 돼요. 이 상가가 5천 세대 배우 세대면 사실 작지 않죠. 근데 재밌는 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5천 세대 앞에 주민센터 앞으로 해가지고 상가가 거의 한 11동 정도 있어요. 11동. 11동인데 그 층 높이가 보통 8층, 10층짜리거든요. 배우 세대 5천 세대인데 근린생활 올 근생 상가가 11동이 있다. 그럼 수요가 딱 봐도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창기 때부터 계속 공실이 계속 왔던 상가들이고, 근데 특히 지금 오늘 그 말씀 주신 이 물건 메디프라자 같은 경우는 얘가 마찬가지, 이름이 메디잖아요. 처음 시행할 때 얘네들 2층, 3층에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1층 약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송권이 있었거든요. 왜? 1층 약국은 2, 3층이 병원에 들어오니까 처방전 많이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건강검진 처방전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그때 피 주고 들어왔던 약사님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3, 4년에 분쟁 나고 2, 3층 병원 없어지고 그 건물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1층에 이제 마트가 들어온 상태일 텐데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사실은 안 나가다 보니까 8층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골프 연장이 들어왔던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대로 세종시 그 동네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내에서 거기 아파트가 이제 거기는 8사가 아니고 거의 뭐 40평대 평형대인데 분양가가 예전에는 막 10억 갔다 지금 한 6억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골프장이잖아요. 골프장 이쪽에 실질적인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쪽에 또 아름동 쪽에 워낙 많은 스크린 골프장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물건이 실제 제가 잠깐 보니까 13억인데 지금 2억 2천인데 요걸 지금 이제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상권을 아니까 제가 만약 사면 내가 살까 했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권리상에는 어차피 다 소멸이라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미 8층 전체를 골프장 수리를 해놨잖아요. 이거 철거하려면 또 만만치 않아요. 철거. 뜯어야 되고 제일 또 가장 문제가 이쪽 지역의 문제가 요게 제가 알기로 대충 2015년도 보통 건축이 된 건물들이에요. 제 옆에 건물 제가 관리하던 게 지금 있어서 아는데 그때 재밌는 게 골프장 오시면 여성분이 많죠. 이 주차장이 온웨이예요. 우리 들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면 똑같은 몽이에요. 근데 주차장이 지하 2층 되게 작아. 들어갔다가 막혀 돌릴 데가 없어서 후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실제 하다 보면 있다 보니까 이 주차장 부분도 이제 온웨이냐 투웨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이제 온웨이 방식이고 초창기 때는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괜찮은 지금은 그 주변에 주차를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바로 앞에 물론 주차타고 하나 있긴 한데 그 제 대수 자체가 유료고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주차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수요층이라든가 이걸 내가 2억에 사서 뜯어낼 부분들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전화는 안 해봤지만 분명히 이 정도면 공용관리비가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 감안할 때는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스크린 골프장 자체가 하향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이걸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개념은 이 시설을 활용해서 쓰실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장성이 안 나온다는 판단이 됩니다. 예. 감정가 적정하면 좋아요. 그 당시 분양가 정도 했어요. 예, 실제 이쪽이 전용이 한 56% 되거든요, 제 알기로. 그러면 실제 분양평수는 210평 될 텐데 감정가는 그때 분양가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그 층수가 또 8층이니까 예, 요즘 적정선인데 야, 2억이라도 내가 목적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좀 쉽지 않겠다. 이게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전용이 101평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쪽 건물 관리할 때 한참 됐지만 그 당시 전용 관리비가 평당 7,000원, 7,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평당 한 15,000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평이면 관리비는 150이죠.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스크린을 채웠다 하실 때 이 월세는 내가 이자로 감당한다 치더라도 이 관리비를 한 달에 150, 200까지 감안해서 내가 수익성이 나오는까지 봐야 되는 개념인데 그렇게 감안하면 저는 안 산다. 이렇게 개념입니다. 왜 수요층이 너무 없습니다. 왜 굳이 여기 안 가도 주차 편한 데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세종시는 나성동으로 몰린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졌다는 개념보다 아마 그게 제 기억에는 2017년, 18년도 때부터 많이 바뀌었던 핵인데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 아파트에 예전 단지 상가가 착했어요. 왜? 세대수 1000세대면 몇 개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부터 이게 풀렸어요. 그래서 단지 상가의 개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차피 세종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대수가 849세대인데 단지 상가가 1, 2층으로 스트리트몰로 해가지고 197개예요. 상식적으로 많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부터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분양은 다 시켜요. 대단해요. 분양하시면 다 시켜. 어떻게든 시키는데 완판치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개념이 아까 고운동에 물건 했던 것처럼 5,000세대 그만큼이나 배우세 1,000세대의 개수가 많아야 3, 40개일 텐데 이게 200개 돼버리면 당연히 공실을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개념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 시점에 개수 제한이 풀린 게 가장 큰 부분이고 예전에만 해도 그 전만 해도 우리가 단지상가 조금 전처럼 마트 살 때 한 군씩 저희가 법인이 한 5, 6개 받아가지고 바로 마트 입점시키고 한 칸에 만약에 3억에 받았으면 그냥 정직하게 4억씩 팔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3천 수수료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붙이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이렇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깨진 개념이 이제 그 18년, 19년도 때 시작해서 이 개수가 너무 늘어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그 개념이 P라는 개념이 의미가 많이 없어졌고 또 하나는 이 단지 상가를 잘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단지 상가는 우리 일반적인 꼬마 빌딩이나 일반 구분 상가처럼 내가 양도 차익, 자본이익을 팍 본다는 개념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가끔 있겠죠, 운전사람.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시세 차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접근 자체를 잘못 판단하신 거고
보고 그냥 순수하게 좀 연세 계신 분들이 그냥 내가 한 5억 투자해서 한 달 월세 150 정도 받겠다 이런 마인드면 접근이 좋은데 이거를 한 방 노린다는 개념이면 쉽지 않아요. 예전에 한 방 노리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왜? 개수가 늘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예. 만약에 단지상가 길 바로 4차선만 건너면 이제 일반 상가들 보통 많잖아요. 그러면 단지상가는 분양가가 만약 평당 1,800만 원 전용당, 얘는 평당 4,000, 5,000, 6,000 이래요. 근데 왜 비싸냐면 이 단지 내 상가는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업종에 딱 제한이 있어요. 단적으로 노래 협정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길만 건너면 얘는 올상가이기 때문에 뭐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내가 만약에 그 배우 세대 입주민을 하더라도 길만 건너면 여러 개를 먹고 있으는데 굳이 내 동네에서만 자꾸 올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런 업종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한계점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 가장 뭐 노멀하죠. 뭐 보통 1층, 2층이니까 1층에 가장 흔한 뭐 부동산, 뭐 세탁소, 미용실, 요즘에 뭐 무인 아이스크림 많죠. 옷가게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최근에 재밌는 세종에 그 비싼 1층에 오토바이 킥배달이 들어와 있어요. 그 뭔 소리냐면 그만큼 안 나가니까 싸게라도 그냥 때운다는 개념으로 킥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습소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셔야 할 게 우리가 단지 상가는 이제 분양 시행할 때 1층은 보통 전용 면적 한 10평 정도로 잘라요. 2층은 보통 15평에 20평 자르기 때문에 1층 업종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2층에 업종들이 뭐 교습소 이런 피아노 같은 거 있죠. 미용실 들어간 이유가 면적이 어쨌든 전용 15, 20평이 나오기 때문에 1층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2층 올라가는 게 이렇게 가장 우리가 주변에 보는 업종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단지 상가에 물론 치킨집 같은 거 있겠지만 일반 호프 같은 경우도 가끔 들어오지만 장사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길 건너편에 차려야죠. 그런 업종의 한계점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제가 강의할 때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우리 뭐 논문도 많이 나와 있지만 좀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에 아파트 세대 수가 1000세대다 그럼 기준할 때 1000세대 곱하기 보수적으로 0.4평을 잡아요. 그러면 400평이잖아요. 400평인데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400평 중에 단지 상가는 1층, 2층이니까 우리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전용률이 90% 나와요. 그러면 400%에 90%니까 실제는 360평이죠. 이 360평을 1층, 2층을 딱 자르는 거예요. 1층이 몇 평이? 180평. 2층에 180평. 1층에 아까 말씀대로 10평 잘랐으면 한 호씩 10개씩 1층 18개 나오죠. 2층 15개짜리 12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층, 2층 합쳤을 때 30개 나와요. 그러면 좀 더 보수해 봤을 때 지금 30개지만 1000세대면 제가 볼 때는 50개를 넘어서면은 공실이 나온다. 라고 판단해서 1000세대면 정말 많아도 50개는 넘으면 안 된다. 근데 현실은 지금 200개입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산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산도 똑같은 개념으로 한 0.4나 0.5평을 잡으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산은 더 문제가 뭐냐면 보통 위에는 이제 우리 지산 쓰잖아요. 많아봤자 500세대잖아요. 그 밑에 특히 대형 우리 일군 건설사가 만든 거 보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395세대짜리 지산에 지하 1층, 1층, 2층에서 여기는 상가를 안 하고 지원시설 하잖아요. 이게 상가거든요. 개수가 거기도 146개예요. 그럼 단정이에요. 400개 잡아도 100개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럼 거기는 아무리 많아도 15개, 20개잖아요. 그럼 거기는 현장 가나마나 뻔해요. 그게 가장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컨설팅 막 이렇게 들어오신 분은 답답한 게, 아니, 이걸 투자해 되냐, 안 되냐 물어볼 때, 전 첫 번째 물어요. 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상가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 정말로. 저는 안 합니다. 손을 아예 안 됩니다. 지금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 849세대에 197개면 1층, 2층일 때 그게 지금 애는 18년 준공난 건데 지금 7년 됐잖아요. 현장 가보면 코너 자리엔 차 있어요. 차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률이 안 나와요. 원래 기대치는 5%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 수익률이 2%, 3%밖에 안 나와요. 그건 뭐 아무 의미 없죠.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거지, 그분들은. 공실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은 공실, 중간에 뭐 인테리어 했다가 또 자빠져서 유치권 붙어 있고 이렇게 현장 딱 개수만 보면, 노즐만 보면 현장 안 가봐도 그냥 끝나요. 그냥 답 나옵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근데 그 예전에는 뭐 책들 보면 뭐 작은 뭐 15평 소형 평수 많다고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9평 평형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큰 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일단 뭐 시행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토지가 자체가 비싼 상태에 출발했기 때문에 시행사도 뭐 너무 싸게 할 수도 없는 개념이 되니까 뭐 그게 따라서 수분양자도 비싸게 할 수도 없고 수분양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들어온 임차인도 월세를 비싸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온 업종이 월세가 비싸니까 유지 못할 거고 그러면 또 폐업할 거고 계속 악순환에 돌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근에 신도시나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개수 많은 이 단지상가 투자하는 가급적이면 저는 좀 기피하는 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피해자를 얻기 위해서. 네. 거기서 하나 더 발전하자면 이제 그게 수익이 상가 쪽에 좀 안 나긴 나지만 특히 또 구분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독점 자리도 만들어요. 우리 약국 지정 자리, 뭐 편의점 독점 자리 만들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1층에 구분 상가인데 1층에 뭐 3면을 해가지고 상가가 1층에 50개인데 그 중에 한 3, 4개가 애들은 바보라서 팔기 힘든 것들 있죠. 대단해. 이런 것들을 시행사가 그 자리 약국 독점 자리 만들어요. 그럼 약국 독점일 때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리 안 좋아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만약에 옆칸에 좋은 자리가 1층의 전용이 평당 만약 4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약국 지정 자리는 위치도 아니고 바보된 자리 못 쓸 자리를 평당 6,500원 팔아. 이렇게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주택은 건들 수 없으니까. 물론 거기에 또 이제 기본 현찰 또 피가 또 2, 3억 붙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1층 약국 독점이라 하면 물론 분양가가 만약에 보통 한 15평 정도 한 30평 잡으면 한 30억 할 거라고요. 그렇죠? 30억인데 거기다 뭐 그 외에 현금 프리미엄 한 2, 3억 더 주고 또 들어가죠. 근데 들어갈 때는 이제 뭔가 처방전이 얼마큼 나오기 때문에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룹인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아셔야 할 게 아까 똑같은 개념인데 약국 들어오면 2층, 3층, 4층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무슨 과가 들어오게 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비인후과가 예상치 처방전 일을 한 170개, 내과 150개 이렇게 토탈 때릴 거 아니에요. 토탈 500개니까 요 정도 매출 나와. 그래서 네가 본인이 약사 집어넣든 아니면 약사한테 세를 주든 수익률이 나와 이렇게 작업을 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판단하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브리핑한 거랑 실제 딱 통 열었을 때랑 틀릴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들어오다니 갑자기 국민건강검진 들어가고 그랬어. 그러면 소송감이죠. 그런 식으로 함정들이 사실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약국 이제 그 시행사와 오늘 좀 분양 사기 쪽이 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약국과 시행사와 병원장과 이제 삼각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가 참 재밌는 게 시행사가 약국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병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들어오는 또 선행 조건이 병원한테 내가 현금 지원이라든가 충분한 뭐 인테리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렌트벌이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행사가 준다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이 원가가 어디 가냐면 약국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약국이 옆칸이 4천만에 팔았는데 2,500이 비쌌잖아요. 이 돈이 결국은 이 병원장한테 가는 돈이라는 이런 구조까지 좀 아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큰 뭐 시대착을 보겠다. 내가 5억에 샀는데 뭐 갑자기 15억 안 되고 이게 아니라 5억에 뭐 내가 월세 받다 보니까 뭐 물가도 보통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한 6, 7억 정도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올라가고 그냥 임차인이 세 안 밀리고 그냥 따박따박 한 4%, 5%만 들어오면 좋겠다. 요 정도 선에서 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예. 왜냐면 또 사실 다지상가 뭐 3억에서 뭐 10억까지도 안 가죠. 요 금액으로 대출 끼고 이러면 사실 이 돈과 투자할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좀 많이 안 부리고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큰 욕심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좀 약간 이제 갭이 생기겠죠.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대표적인 아까 설명드린 주상복합 아파트 이게 한 세대수가 많지는 한 600, 700세대 될 것 같은데 상가 개수가 이게 아마 디귿자형으로 완전 또 스트레이트 몰이에요. 이것도 2층까지 대표적으로 개수가 많죠. 일단 손은 안 대야겠지만 또 재밌는 게 완판을 쳤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174호잖아요. 4호랑 5호도 나와 있어요. 물건이 두 개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와 12억짜리를 지금 4억에 사면은 그냥 뭐든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현재 그 세종시 요 나리째 사단지에 그 주변에 그 임차인들 있잖아요. 임차인들의 월세 전용당 얼마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잠깐 봤는데 만약에 지금 4억에 산다고 쳐도 수익률이 5%면 한 달 얼마 받아야 돼요? 1년 2천이면 한 달에 160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전용이 지금 14평 가까이 돼. 작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쪽 시세가 14평이면 당연히 150불 받아야 되는데 이 상가 위치가 이렇게 디귿자 중에 이쪽 끝등이에요, 끝등이. 끝등에 있어서 잠깐 주차도 안 되고 접근성이 완전 떨어진 중간에 딱 박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싸게 받아도 제가 볼 때는 보증 2, 3천에 월세 150 이상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유찰돼서 이제 떨어지면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3억 초반 되면 그때는 받으면 한 월세 100 정도는 커버할 수 있거든요. 렌트프리 2, 3개월 주고 들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6차 때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싸면 일단 유리한데 지금 이 물건은 문제가 디귿자 중에 디귿자에 가장 위치 안 좋은 딱 박혀 있어서 말 그대로 그 배우 수요가 딱 아파트 입주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업종. 그러면 일단은 매출이 한정되겠죠. 예. 그런 단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싸게 사야죠, 무조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싸게 사야 돼. 싸게 사고 이것도 설명 엄청나게 긴 강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단지 상가나 주복 같은 경우 가장 큰 부분이 되게 사소해요. 반대로 내가 우리 상가 투자의 고객은 임차인이 있잖아요. 지금 이 물건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이게 전용 14평이라고 치면 이 물건 내가 임차인일 때 이 물건 제가 노드에 보니까 일단은 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차가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이 집에 접근할 때 뺑 돌아가야죠. 정상적으로 안 가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는 또 재밌는 게 거의 CCTV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차 끌고 가서 거기 주차할 자신 있나요? 이거 하나 하려고 근데 7만 원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소한 부분들을 챙기는 것도 사실 팁이거든요. 울타리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공간들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중간에 여기도 녹지가 중간에 딱 건축성이 넓어서 넓어오면 볼 땐 좋죠.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장애물이거든요. 접근성에서. 예, 그런 부분처럼 이제 따질 분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내 상가에 들어올 임차인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정말로 역지사지로. 이 월세부터 마찬가지고 내가 임차인이 여기다 뭘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업종이 나왔으면 그 업종에서 과연 이 매출 나올까 이게 파악이 된다고요. 이게 시작 같아요. 예. 그러면 투자해야 된다 안 된다 답이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신도시에서요 좀 이거 보시고 혹시라도 보시면 수분양제 딱한데 회생불능 상가가 많아요. 회생불능입니다. 예. 자기가 실거주로 실사용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걸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아파트 인구가 느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세종시 예를 들면 뭐 이슈가 많지만 거기 이슈 생긴다고 해서 아파트를 넣어야 상가 이 자리가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슈 생기면 되려 핫한 데 있죠. 우리 잘 나가는데 핫한데 더 이슈가 생겨 막 몰리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단지 상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수려요. 답답한 게 지금 신도시 이런 데 진짜 막 모태공실을 하잖아요. 비어있는 데 있죠. 얘는 5년 지나도 비어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예, 용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하죠. 뭐 기본적으로 저도 우리 중개 강의할 때도 그런 거 하죠. 왜냐하면 임대 의뢰가 왔을 때 그 자리에 이제 입점 제한 여부를 해라. 그래서 창업 방문에 가서 마이천도 많이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자리 입지를 봐야죠. 기본 입지가 된 상태에서 되는 거지. 특히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이라면 계속 까다롭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프랜차이즈 볼 때는 자기네께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평균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그런 상권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상권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금 돌아가요. 수익이 안 나올 뿐이지. 예. 신도시 재밌는 게 신도시의 초창기 때 한 3년 차까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분양주들도 이제 처음에 나중에 발전될까 이런 기대치에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오라는 개념이 아니고 관리비만 내고 쓰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들어와도 망해요. 근데 아실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고객은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 100평에 아까 우리 첫 번째 고운동에 만약 8층짜리 골프장 입장에 그냥 와서 싸게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걸 하려고 100평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 어쨌든 인테리어 비용이 또 3, 4억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을 또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예 시작 안 하면 내가 무리수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여기 딱 하는 순간 나는 돈이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올 사람은 내 돈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의 쓸 게 없습니다. 예. 경매에 나온 것도 이제 세종시니까 세종시 말씀드리면, 이제 경매 이렇게 똑같은 물건 나와도 이게 또 공매도 나오거든요. 예. 공매 같이 나올 경우도 있고, 이 나왔던 물건들은 또 이제 MPL, 저희 MPL도 하니까 MPL 친구들이 연락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4억이면 MPL에서 뭐 2억 7, 8천 원가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로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이 4억에 살 게 아니라 2억 7, 8천에 또 MPL로 사는 게 낫죠. 그렇죠? 더 깊게 들어가자면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MPL 하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소리는 쉽지 않다는 물건이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 없죠. 내가 차라리 6차가 팔릴 건데, 근데 6차가 팔리지 않다는 뭔가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대시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가끔 또 그 와중에 본인 목적과 맞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보통 나온 물건들은 지금 여기 세종시 말씀하셨으니까 세종시 저도 이제 쭉 물건 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관심 가는 물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대략 또 가끔 공매 쪽에서 물건이 또 괜찮은 거 있어서 혹시나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매도 같이 보시면 대략 나을 것 같고, 그냥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우리 공매 보면은 굳이 내가 어차피 결론 저희는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매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매각만 볼 게 아니라 공매에 보면은 그 카탈로그에 그 대부 쪽이 있어요. 대부는 임대, 우리 렌탈이잖아요. 그 렌탈 쪽에 의외로 괜찮은 물건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거 서울시 같은 거 커피숍 같은 거 괜찮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냥 관공서에 그런 몇 년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다 차라리 내가 투자해서 커피숍이든 매점이든 아니면 커피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대부 쪽을 가지고 하는 것도 수익이 나기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잘 몰라요. 모르고,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우리 관공서에 보면 커피숍 같은 거 있죠. 다 대부잖아요. 그 캠코에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 멋진 풍경에 있는 그 장소 하나는 커피숍도 대부로 해가지고 2년에 3,000원인가 싸게 받았다고. 근데 한 핫플에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부의 물건 중에 의외로 중이 많고, 또 지금 이제 저 설명드렸지만 대부분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 그냥 매각만 보잖아요. 대부 쪽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요즘에 또 다시 붐 꾸먹고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고 또 많이 또 거래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강남 쪽에 법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래들이 좀 빈번한 것 같아요. 많이. 예. 어쨌든 금리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또 부동산 규제가 또 하면 아마 대주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분들이 조장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성공 사례를 이제 발표하는 거고, 굳이 실패 사례를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까,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 구독자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성공된 것만 보고 하면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면에 사실은 성공이 한 개면 실패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 통임대나 뭐 임대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임대가 바로 딱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 막 1년짜리도 있고요. 1년 동안 부동산 공동기 다 뿌리고 다니면서 한 6개월, 1년 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 통임된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똑같은 개념이에요. 꼬마 빌딩이든 상가든. 관점이 우리 투자하시는 분이 그냥 부동산을 배제하고 내가 그냥 거기다 내 건물에다가 임대 천석 붙여놓고 내가 임차에 모집할 때 주변에 이제 부동산 다녀보고 뭐 네이버 보고 다 보면 되잖아요. 그 시세를 파악해서 내가 임대 맞춰서 이 정도 맞출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 월세 나온 거 대비 역산해가지고 이 정도 매매가 적정하나 이렇게 판단하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도 기대할 게 아니라. 예. 그래도 꼬마 빌딩 사실 많지 않지만 연예인들 실패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냥 전용 주거 투자한 분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신도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 뭐 진짜 특히 우리 세종시에 오늘 마무리하면 세종시에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있잖아요. 세종의 가장 큰 투자자가 대전의 둔산동에 돈 있는 분들이거든요. 둔산동에 이제 한 분이 와서 상가를 사요. 그냥 사. 그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들도 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시대에 그 흐름이 있어요. 상관없어? 그냥 당연히 사는 분위기 있죠.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몇 년 전에 꼬마빌딩 열풍들이 사실 그런 분위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연히 사면은 그냥 오르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는 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월세 막 400씩 받고 했던 게 지금 100 받거든요. 그런 흐름 같아요. 흐름. 네. 관리죠, 관리. 예, 정말로. 왜 꼬마빌딩이면 어쨌든 4층은 되잖아요. 그럼 4층에 임차인이 1명일 수도 있고, 뭐, 쪼개면 1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 또 시설들부터 뭐 사소한, 뭐, 단적인 예로 만 임차인 10명이면 주차 공간 많이 나와야 세대 나올 텐데, 그 운영상의 주차를 어디다 배분해 줄 건가, 이 운영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 잘잘한 그런 관리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경험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거를 그냥 우리 PM 맡긴다는 개념처럼 막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음식점 하나 하더라도 내 본인이 알아야지 관리하듯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임차인 관리부터 뭐 계약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아니면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뭐 시설 부분도 마찬가지죠. 가장 누수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큰 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막상 하다 보면 임차인과의 그 전화 받고 이럴 때 사실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실제로 하다가 이제 그런 거에 짜증나가지고 되파시는 분 아닐 거야 아마 제 생각에.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사실 그 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금액 큰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100억, 200억 정도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들 뭐 검소하시고 그냥 관리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시고 꼬마필드 속에 뭐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거 이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특히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임차인 관리 너무 힘들어하세요. 예, 임차인 관리 또 계속 시설 또 들락날락 할 때 또 이런 또 관리해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지금 또 비 오지만 비 올 때 겨울철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임차인 대응들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론 뭐 그냥 내가 50에 사가지고 막 100억 팔았다 이것만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 그만큼의 노력이 있는 거고 제가 중개사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중개사들이 뭐 나를 먹는다고 생각들고 중개사들 열심히 하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제 건물주분들도 그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거고 또 임차 하나 빼기 위해서 또 부동산들을 막 관리하시면 잘하지 많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다 아우러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이제 투자하셔야죠. 저는 실제로 저기 조치원에 크지는 않죠. 뭐 17억, 18억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경찰 분이셨어요. 근데 그거 샀다가 결론은 공실이죠, 공실. 그 당시 살 때는 당연히 다 맞춰 있겠죠. 근데 하나하나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채워도 공시도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자는 또 입학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감당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분이 이제 이혼했어요. 원래 이제 잘못 사면 집안이 망가지잖아요. 이혼하고 나중에는 막 자살까지 하시려고 했어요. 네. 실제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제가 그때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그냥 어떻게 교회로 연결을 팔았거든요. 싸게. 그렇게 싸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거야. 이제 이증이니까. 근데 본인은 일단 가정이 다 망가졌잖아요. 자, 이거는 이 한 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저는 녹두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도장 찍기 전에 와서 상담 받으면 제가 도와드릴 텐데 다 사고 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정말 실패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극히 드물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그분들은 제가 생각한 전제 조건이 입지 좋은 데를 사잖아요. 청와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 확률도 적을 거고. 근데 일반 우리 개인 투자들이 그런 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 투자한다고 하면 뭐 맥시멈 잡아야 현찰 뭐 30억 정도일 텐데 대출해서 뭐 100억짜리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사이즈에서는 또 연예인들은 또 그들만의 리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지금 뭐 앞으로는 하는데 못 쳐다보듯이 거기 그들 리그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 리그에서 살아야죠. 저는 딱 그 정해진 건 없어요. 없고 그냥 싼 기준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본 거 저쪽에 대전에 영두동 쪽에 건물 하나 이게 강공서 거 검토 중인데 그것도 역시 오래되긴 했지만 10층짜리거든요. 그 검토 중인데 그것도 역시 금액이 싸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섣불리 판단 못 내린 이유는 지금 뭐 지하 기계식 주차장 것도 선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차 부분이 주변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고심 중인데 가격은 또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고심 중인 물건도 있어요. 전 기준이 일단 싸야 돼요.
근린상가 꼭 사실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개념 같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수도권 따지면 수도권에서는 이런 근생 건물 보통 10층짜리는 일반인 접근 못 하잖아요. 그냥 우리 옛날에 수도권은 그냥 우리 다가구 주택 보는 개념이라서 전혀 다른 개념 같고, 이거는 이제 지방 내려오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지방 내려오면 뭐 꼬마 빌딩이나 근린 건물이나 작은 거는 돈이 비슷하니까 그냥 같이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물론 이제 부동산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 매매가라든가 이런 수익률이 나오면 그건 내가 직접 선품 발품 팔아가지고 실제로 현재 임차인이 다 나갔다 전제 하에 새로 세팅한다, 그때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를 직접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시세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가격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비교해서 이 정도 브리핑 받은 거랑 안 맞다 싶으면 이 자리 진짜 내가 사고 싶다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도 가격 아까면 되겠죠.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출발 같고, 아까 또 하나 덧붙이자면, 그리고 내가 사는 꼬마 빌딩에 과연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들어와서 임차인이 성공해야지 저는 다시 또 엑시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답은 상당히 쉬울 것 같고, 그러니까 소개받은 쪽에 그 브리핑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체감하셔야 돼요. 판단은 어차피 실패하면 내 몫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 아파트 성향이 아니고요. 아파트 재미 보신 분들 아파트 하다가, 그러니까 패턴들이 투자자들이 처음에 아파트 하세요. 분양권도 해보고 하다가 재미 보다 보면 이게 부동산 투자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덥석 넘어오는 데가 우리 상가 투자예요. 구분 상가, 한 칸 산다든가 그냥 지식 없이 그 단계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꼬마 빌딩이나 이제 빌딩가에 가겠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아파트 하다가 이제 구분 상가, 단지 상가 와서 이제 자빠지죠. 흐름 같아요. 예. 모르지 않는다. 저는 단지 상가는 그렇게 봐요. 예, 보고. 근데 구분 상가나 꼬마 빌딩 그렇게 안 봐요. 예. 대려 저는,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다음 주면 결정 날 것 같은 것도, 저는 그거는 월세를 안 받거든요. 그보다 저는 시세차로 접근한 거고, 그거는 물건마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에 제가 그 임차인을 요 정도 팔 만큼의 수익률만큼 월세를 맞춰서 임차인을 집어넣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보수적으로 봐서 요 정도까지 내가 임차인을 무조건 집어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산 거고, 그리고 집어넣고 이제 파는 거, 이게 가장 플러스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보수적으로 봐야죠. 일단 임차인 맞추는 게 순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모태공실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팔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한 10억짜리인데 이거를 막 처음에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손해 보셔야 됩니다 하면 한 5천 손해 먹었어요. 9억 5천 답 안 나오죠. 막 저는 마음속에 4억 5억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막 9억 9억 5천 머릿속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그때는 제가 그러죠. 일단은 어떻게든 임차인을 맞추셔가지고 기본 수익률 최소한 4%는 맞춰라. 그럼 이것도 편법이 한데 내가 수익률 4%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안 맞아. 안 맞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렌트프리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렌트프리 안 되면 차라리 뭐 핏아웃 인테리어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계약서상에 수익률은 4% 이상 맞춰라. 그리고 나서 파는 게 순서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죠. 예. 근데 이것도 제가 함부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면 또 들어오는 분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사신 분 입장에서는 또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애매해야죠. 근데 정말 딱 하면 이렇게 말해드려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최근에 여기, 한 몇 달 됐는데, 컨설팅을 가서 이제 만나뵈니까, 이문동 지금 뉴타운 쪽 있잖아요. 삼양동에 여기 1층에 딱 진짜 좋은 자리를 사셨더라고. 금액 비싼 거를. 근데 처음에 그분들이 5%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처음 볼 때 5%가 안 나오거든요. 상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팔고 싶어 하시는데 분양권 상태로는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공 다 돼가는데 팔 거면 어떻게든 일단은 정말 닦아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임차인 모시고 렌트프리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싸게라도 던지시고 나오셔라. 이렇게 한 분 있어요. 최근에. 제발 이미 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죠. 사신 분들은 정말로 좀 손해 보시더라도 그냥 처분하시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정도 같고, 혹시 투자자를 이제 하려는 분들은 제발 도장 찍기 전에 주변에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전문가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도장 찍는 게 상책인데, 또 사람 심리가 그게 안 되죠. 항상 뭔가 쓰이면 바로 결정하는 게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긴 합니다. 사실은 그게 다 욕심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결론은 상가 투자든 뭐 아파트 투자든 결국은 이제 돈을 벌기에 대한 수단인데 어쨌든 간에 투자하실 때 너무 과다한 욕심을 부리는 것부터 우리가 사기에 휘말린다는 이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 상의한 다음에 도장 찍으시면 크게 무리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